국제적으로 일본이 조선 한반도를 지배하겠다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묵인받았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을사조약은 굉장히 중요한 조약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이 을사조약 같은 경우는 자,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겼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그 다음에 일제의 통감을 파견했다라는 것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외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의 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고 그 다음에 약속, 그 다음에 이권을 할 수 있는 행사를 빼앗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권 자체를 빼앗기는 거의 주권을 한 70% 정도 빼앗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을사조약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선이 굉장히 저항이 심했다라는 것. 조선이 저항이 한 계층만 심했던 것이 아니라 전 계층에서 저항이 심했다라는 것 여러분들은 배우셨어요. 그래서 황성신문에서는 장지연이 시리아 방성대곡이라고 하는 사설, 자신의 의견을 토로하는 글을 썼었고요. 민영화는 민영화는 자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인들은 철시를 했고요. 학생들은 동맹휴학으로서 자신의 뜻을 내비쳤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암살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을사오적이라든지 일제에 도움을 준 사람들을 처단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헤이그 특사를 파견을 하려고 했으나 헤이그 특사에서는 만국평화회의라고 하는 국제적인 회의에서 우리의 뜻을 펼쳐보고 그 다음에 일제한테 우리가 얼마나 부당하게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리려고 했으나 일제의 방해로 인해서 이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는 결과를 얻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한일 신협약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 한일 신협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일 신협약 기후각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사법권, 경찰권 이러한 것들도 빼앗겼다라는 것. 그 다음에 군대가 해산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군대 해산된 사람들이 의병으로 흘러 들어갔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서서히 외교권 빼앗기고 사법권 빼앗기고 그 다음에 경찰권 빼앗겼었죠.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는 아니죠. 이제 국권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경술년에 일어난 나라의 치욕스러운 일이라고 해서 경술국치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910년까지의 일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번에는 뭐를 배우냐면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 국토였던 독도와 간도를 어떻게 빼앗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의 역사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독도는 우리 땅 이런 말들은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근거가 무엇이에요? 라고 했을 때 제대로 하시는 친구들은 그냥 우리 땅이잖아요 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1, 2, 3, 4의 근거를 대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의 근거요. 그래서 512년 신라장군 이사부가 이렇게 우상국을 정복함으로써 독도를 신라 땅에 편입을 하면서 독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땅의 국토에 귀속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번 조선시대 지리지 동국여지 승람에도 독도는 정확하게 우리나라 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독도 같은 경우는 동해의 굉장히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어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가 조경수역지대잖아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불법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니까 우리나라 사람이었던 안용복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 일본까지 가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일본까지도 인정을 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보시면 일본이 편찬한 신조선국 전도에도 보시면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색깔이 똑같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일본도 우리가 인정을 했는데 독도가 우리 땅임을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계속해서 우겨대는 것이다 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대한제국 칙령 41호가 있습니다. 대한제국 칙령 고종이 발표를 했겠죠. 그래서 독도는 대한제국 땅이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국제적으로 선포를 하는 거죠. 칙령은 황제가 명령을 한다라는 거, 선포한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5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러일 전쟁 중에서 러일 전쟁 잘 기억해 보시면요. 러일 전쟁 중에서 우리나라 영토 중에서 이렇게 전쟁 중에서 쓸만한 땅을 일본이 쓴다라는 것 기억해 두셨죠.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하냐면 독도 우리가 좀 쓰겠다라고 하면서 독도를 일본 영토에 불법적으로 편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요.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무슨 조약을 근거로 드냐면 을사조약을 근거로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여기에서 그 전쟁 중에서 유리한 토지를 빌려 쓰는 게 아니라 독도 같은 경우는 아예 일본 영토로 편입시켜 버립니다. 외교권이 없다는 이유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1945년 해방이 되었을 때 미국이라든지 다른 국제연합들이 어떻게 하냐면 일본 너네가 독도 안 돌려주려고 하는 이유를 알겠지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돌려줘라 라고 하면서 우리 땅으로 다시 귀속이 되더라 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도 같은 경우는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땅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인정을 받는 우리나라 땅이다 라는 것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독도의 역사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간도입니다. 자, 간도의 위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북부 지방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와 발해의 대표적인 땅이었었죠. 그래서 이 고구려와 발해의 대표적인 영토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요. 지금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대한제국 때는 중국 땅이었죠. 그러니까 대한제국 때는 중국 땅인데 이 당시에 조선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 사람은 여기에서 너네가 왜 사냐 라고 얘기를 하고요. 조선 사람들은 우리 옛날부터 여기 살았는데 왜?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주민들이 많은 다툼이 있게 되자 첫 번째로 숙종 때 어떻게 하냐면요.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요. 백두산 정계비 같은 경우는 국토였던 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영토를 확정 짓는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백두산 정계비 같은 경우는 조선과 청이 이렇게 협약을 해서 세운 건데, 자, 서쪽은 압록강이래요. 그래, 이거는 오케이라고 했는데 동쪽은 토문강이래요. 그래서 토문강이 뭐지? 라고 하니까 토문강은 발음이 비슷하니까 청나라 같은 경우는 두만강이래.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를 합니다. 조선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너네 토문강이 있는데 무슨 두만강이냐? 라고 하면서 서로 또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숙종 때 이후에 이 토문강의 위치를 가지고 또 다투게 됩니다. 왜 그렇냐면 한번 볼게요. 두만강을 기준으로 해서요. 경계를 정하게 되면 이쪽이 조선 땅이 되죠. 그런데 토문강을 근거로 하게 되면 북간도가 이제 조선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두만강으로 해야 되고 조선 입장에서는 토문강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갈등을 빚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때 대한제국 때까지는 토문강이 토문강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박혀 있었대요. 그래서 대한제국의 관도 관리사였던 이범윤이 파견이 되어 있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간도 관리사래요. 벼슬아치죠. 한나라의 벼슬아치를 파견할 수가 있겠네요. 국토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토에 관리를 파견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이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청나라가 계속해가지고 우리 땅인데 이러고 노리고 있었는데 1905년에 을사조약이 있었대요. 우리나라 외교권 없습니다. 일본이 가지고 갔거든요. 1909년에 청나라가 이것을 노리고 뭐를 맺냐면 간도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간도협약에서는 1909년에 청일회담을 맺는데 일본과 청이요 간도를 가지고 서로 협상을 합니다. 일본은 청한테 뭐를 주냐면 간도를 줘요. 간도 땅을 주고요. 청은 일본한테 뭐를 주냐면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주고 그에 따른 경제적인 대가를 줍니다.
그러니까 철도 부설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의 KTX 부설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KTX 부설권이라든지 SRT 부설권을 일본이요, KTX나 SRT 깔아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간대요. 돈 많이 벌겠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수익을 노리고 간도 땅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탄광 개발권도 가지게 됩니다. 경제적 수익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을사조약 같은 경우는 고종의 승인이 없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벼슬아치들, 도장을 찍었던 을사오적들을 고종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을사조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간도협약도 무효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때 간도협약이 맺어진 100년 안에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간도협약의 효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100년 안에 이 문제를요 다시 제기를 해서 우리나라가 이거를 국제재판소에 가지고 가야지 우리나라가 유리하대요. 안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대.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도협약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꽤 조용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 간도 같은 경우는 어디와 가까워요? 그렇죠. 북한과 가깝죠. 북한이 조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게까지 주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더 알아보기에서 보시면 광복 후에 왜 간도를 돌려달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되어 있는데, 자, 6.25 전쟁 중에서 6.25 전쟁 후에 우리나라는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로 발전해 갔대요.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마찰을 일으키면 안 된대. 그래서 간도 협약에 대해서 딴지를 걸게 되면 중국의 심기를 거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거를 주장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간도 협약 같은 경우는 사실상 흐지부지가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중국 땅이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도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자주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독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본이 계속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자꾸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도 간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것을 건들게 되면 입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문제 재판소에 들고 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토를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독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정말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숙제를 하나 내드릴 텐데 거기에서 과제 퀴즈가 있을 거예요. 독도나 간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도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하나 더 적어드리겠습니다. 숙제 같은 경우는요. 저기 팀즈 퀴즈에도 내드릴 거예요. 점이나 이런 것들 찍는 애들은 학교 등교할 때 제가 따로 부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독도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독도에서 우리 땅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을 거예요. 우리 땅이라는 증거. 여기 수업에서 나오는 증거 말고 다른 증거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조사하는데 시간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간도 같은 경우는 간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던 것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주했던 때를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활하던 때나 아니면 모습을 조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